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끊임없는 전진으로, 전진을 주제로 5명의 리더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총 5가지 질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떻게 유사나를 만났고, 어떤 것에 집중했더니 급성장까지 하셨는지, 유사나를 만나고 내 인생에 달라진 점 등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리더님, 어떻게 유사나를 만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규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이영주입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소에서 10년 정도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연구소에 근무하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또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이유식도 영양소 따져서 직접 만들어 먹이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영양 성분을 음식으로 채워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세포를 배양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에게 아무거나 또 적당히 먹일 수가 없었어요. 세포를 키우듯이 아이를 키운 거죠. 음식으론 세포 단위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채우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아이 영양제를 찾던 중에 유산화의 어린이 종합 영양제를 위층 또래를 키우는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귀한 딸 먹을 건데 어떤 성분으로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지 서치해 보던 중에 참 신기하게 회사의 창립자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관련된 정보였는데요. 그분은 그냥 기업가가 아니었어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 수십 가지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든 분, 걸 연구소를 통해 인간 세포 배양 기술을 가진 분. 제가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실험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개발한 진단 시약은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진단 시약이었는데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세포에 기생해서 자라야만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포를 배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포를 배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로 바이러스 진단 시약까지 개발해서 그것을 병원에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라면 세포 배양에 굉장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술력과 노하우로 인체에 필요한 영양을 정확히 아시고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을 개발하시고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만든 회사라면, 이분이 만든 제품이라면 믿고 우리 아이와 사랑하는 가족이 먹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유산화의 매니아가 되어 갔습니다. 네, 세포를 키우듯 아이를 키웠다. 이용주 리더님의 아이는 정말 너무 건강할 것 같아요. 네, 이한나 리더님, 스폰서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직 SK 반도체 회사에서 7년 동안 원가 업무를 했고, 지금은 전업으로 유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폰서님을 만났던 때는 둘째 육아휴직 때였는데요. 지역 맘카페에 저희 동네인 아미리 주민들 커피 마셔요. 아기 데리고 나와도 돼요라는 글을 보고 집 앞에 커피숍에 나갔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 매주 스폰서님께서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먹으러 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밥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싸주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유산화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고요. 네, 이게 팁이에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리더님들은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스폰서님께서 요즘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칠판을 펼치시고 영양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유산화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유산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는 바로 회사에 복직을 했었거든요. 그 5개월도 안 된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저의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잠들어 있는 채로 7시 20분에 어린이집 셔틀버스를 태워 보내고 저녁 6시 40분에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하루에 11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야 했던 거죠. 첫째가 5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웠어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이랑 같이 보내고 열이 나면 해열제랑 같이 보냈죠. 회사 언니들도 모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다 우리 애들처럼 크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 육아휴직 때 집에 있으면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때 5살이던 첫째가 조금 열이 나더라고요. 미열 정도라서 이 정도는 신경 쓸 정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어린이집에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휴직 중이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힘없이 축 처져서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열이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동안 어린이집에 가서도 하루 종일 계속 누워만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이가 열이 나면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전업주부들을 그냥 마냥 부러워하던 때였기 때문에 유산화를 하면 전업주부들처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장맘들은 모두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어린 자녀를 키우며 회사 다니는 건 정말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 옆에 늘 있어주고 싶어서 유산화를 선택하셨군요. 네, 다음으로 우리 최선아 리더님, 네, 유산화를 선택하신 계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최선아입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10년 이상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6년 전 새쌍둥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새쌍둥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육아휴직을 내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동네에 운동센터에서 알게 된 지금의 스폰서님과 처음으로 커피를 같이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스폰서님이 저와 같은 회사를 다녔고 둘째 아이 육아휴직일 때 유산화를 만났다는 네, 돼요. 육아휴직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일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스폰서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육아에 지쳐있던 저와는 다르게 자유로웠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스폰서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도 저렇게 여유롭게 아이들을 낮에 키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스폰서님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면서 유산화 수익 구조를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생각만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한번 어떤 일인지 알아나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폰서님께 요청을 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을 처음 들었을 때 1년에 한 라인을 만드는데 1명 정도만 소개를 해도 된다라는 말에 아이들 육아에 지쳐서 사람들을 거의 만나고 있지 않던 나도 1명 정도는 소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5명이니 유산화 제품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비용을 브랜드 체인지 한다라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스폰서님처럼 회사를 퇴사를 하고 유산화로 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사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멋진 여성이 되기 위해 1년에 한 명 찾기 게임 너무 재미있네요. 네, 다음으로 박가영 리더님 어떻게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가영입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에 입사해서 6년 정도 보험 설계사 일을 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둘째 아이 출산 후 두 아이를 키우느라 영업이라는 현장에 나가서 예전처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스폰서님께서 둘째 얼굴 보고 싶다 하시면서 집에 놀러 가도 돼?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남편 친구의 와이프였던 스폰서님은 만나면 마음속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재미있는 분이어서 함께 있으며 웃을 일도 많았고 그리고 믿음이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연락 온 것이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스폰서님 또 몇 달 후면 저처럼 출산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집에 오라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은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온대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정은 씨 영양제 사업한다고 들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이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스폰서님 인스타에 유산화 영양제, 건강상담 이런 피드 글들을 보고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이 가득한 채 만났어요. 스폰서님과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산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하시려나, 다음에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듣고 있다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요즘에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뭐예요? 라고 했더니 스폰서님께서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서플리먼트와 유소다, 전단지를 꺼내 드시면서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던 제가 영양제에 1도 관심이 없던 제가 서플리먼트란 책을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검증된 자료가 있으니 누구를 만나도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검증된 자료 책을 보여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겠구나 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양제보다 사업에 더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물어봤죠. 이걸로 혹시 돈 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보상 플랜을 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보험 일은 영업 실적을 내야 했고요. 일 마감, 주 마감, 월 마감, 반복되는 마감 때문에 제 인생이 마감될 것 같아서 늘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리고 또 출산 후에 육아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 계약 같은 걸 따내지 못하면 그달은 돈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불안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 딱 들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유산화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후회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영양제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이렇게 했던 말을요. 저는 유산화 제품을 체험해 보기로 했고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체험이라면 당연히 유산화 리셋이겠죠? 네. 그러면서 남편은 저녁에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지금은 유산화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형이 아닌 검증된 서플리먼트 자료를 보고 사업을 바로 시작하셨군요. 아유, 리셋이면 이제 뭐 그 정도 한 주급으로 버시잖아요? 그쵸? 김경숙 리더님, 유산화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저의 스폰서님은 아이들 유치원 엄마로 만나서 서로 자주 만나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영양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그러면서 유산화를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엄마들 만나면 하는 얘기 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얘기, 그리고 아이들 키 얘기, 건강 얘기, 또 공부 얘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도 나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영양제를 골라 먹이고 있었는데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은 그 엄마가 저는 신뢰가 많이 갔었고 또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물어보게 되면서 제가 유산화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아이 영양제를 브랜드 체인지하면서 제품 미팅을 하게 됐고 해독에 대한 권유를 그때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몸이 만성 피로에 살도 급격하게 찐 상태였거든요. 다이어트도 된다고 하기에 별 망설임 없이 해독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그때 했어요. 불치병처럼 갖고 있었던 어깨 결림이 없어졌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제품력에 반하고 있을 때 또다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의 스폰서님들 세 분이 나오셨고요. 보상 플랜이라는 거를 처음 듣게 됐어요. 전 그 당시에 남편과 권리 수익을 벌기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수익보다는 계속되는 리스크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보상 플랜을 본 순간 내가 쳤던 권리 수익이 여기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자는 말에 저 가진 게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이 일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인생은 해독 전과 후로 나뉘죠. 해독으로 건강도 찾고 진정한 권리소득을 위해 유산화를 선택하셨군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산화를 만나고 내가 진짜 집중했던 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한나 리더님 어떤 것에 집중하셨나요? 네, 저는 이 일이 비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성향이었어요. 주위 분들한테 유산화를 알려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유산화 제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 설명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로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용기가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공부만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집중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은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알려지던 때였는데요. 저 같은 머리형은 머리가 채워져야 움직일 수 있으니 머리를 채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채워도 성장은 되지 않았고 이거 말고 추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찾은 방법이 바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꿈과 목표를 찾는 것이었어요. 제가 진짜로 성장을 위해 집중했던 것은 바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꿈과 목표를 찾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꿈과 간절함을 키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저의 꿈과 간절함의 크기를 키울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기니까 떨어지지 않던 입이 드디어 떨어지고 유산화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한나 리더님 스폰서인데요. 2년간 제 마음이 그랬어요. 늘 유산화 회사에 제품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이한나 리더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열정도 간절함도 연습하듯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박가영 리더님, 유산화 일을 있어 어떤 것에 가장 집중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유산화를 처음 만나서 집중했던 것은 명단 작성과 PPPS였어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명단을 적어 나가고 접촉하는 일은 서스럼 없이 진행했었죠. 그런데 소득이 작게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던 주급이 또 끊기면서 들어오지 않던 순간도 있었어요. 왜 안 되지? 분명 유산화 보상 플랜이면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소득이 분명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라면서 고민에 빠졌을 때 제가 유산화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6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저는 영업의 방식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판매에만 집중했고 그 후 후속 관리가 잘 되지 않다라는 걸 시스템 속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 유산화 일을 다시 배워보자. 시스템 속에서 집중해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업의 옷을 벗고 유산화 옷을 입는 게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산화 일을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님의 가이드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스템에서 큰 깨달음을 알게 되었어요. 유산화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식을 중요시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섭취를 잘 하셔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죠. 많으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만나고 연락드리고 얼굴을 꼭 보여드리면서 나에 대한 신뢰 쌓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트너 리더님들의 소비자분들도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죠.
파트너 리더님이 갈 수 없으면, 만날 수 없으면 저라도 혼자서라도 만남을 유지하면서 관계식 속에서 신뢰를 쌓는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건강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체험 사례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집중했던 것은 명단 작성과 유산화 일을 새로 배우기 위해 시스템에 올인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식 속에서 신뢰 쌓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박가영 리더님은 시스템 안에서 일을 제대로 배워나가기 시작하셨었군요. 김경수 리더님께서는 집중하셨던 거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의 해독 체험으로 느낀 경험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어요. 제가 좋아지고 느낀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 진심을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해독 체험을 하시면서 소개로 이어지고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해독을 시작한 후 꾸준한 제품 섭취로 한쪽 귀가 안 들리던 분이 정말 귀가 들리기 시작한 일도 있었고요. 또 오랜 기간 앓고 있었던 기면증이 또 없어지기도 했고, 또 해독 후에 4달간의 다이어트 진행으로 30kg 감량, 그것도요, 체지방이 30kg 감량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면서 주말이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셨던 분이요, 이젠 아침형 인간으로 운동을 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로 지금은 이분들 모두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열심히 해독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해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죠. 허리가 불편해도 해독, 또 장이 불편해도 해독, 피부가 약해도, 또 살이 쪄도 만성 피로에도 해독. 네, 해독만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꾸준하게 제품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면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산화예요. 저는 해독에 대해 전문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사례, 저의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했더니 그분들에게서 건강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지금도 저는 해독 전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경숙 리더님. 우와, 해독 체험 사례가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정한 해독 전문가다우세요. 네, 저희 세 번째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급성장하셨던 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용주 리더님, 급성장하셨던 계기, 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급성장, 빠른 성장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미팅과 스케줄을 반복적으로 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나를 넣어라. 냉장고가 넘어져도 집 밖으로 나가라. 라는 박정자 스포너님의 말씀대로 혹 신규 미팅이 잡히지 않더라도 기존 파트너님들과의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쯤 승급의 타이밍이 오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팀워크인데요. 제가 일을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할 때 저에겐 가까이서 함께 해줄 스포너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어치버 때부터 제 하위로 팀을 만들고 카톡방과 팀 이름을 만들고 라인상 조금 멀리 계신 상위 스포너님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생기고 또 파트너들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본사나 세미나에 가면 스포님 하며 달려가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많은 리더님들을 보며 내 파트너에게 나도 저런 든든한 스폰서가 되어줘야지 하며 결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파트너님들께 내가 느꼈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비빌 언덕인 끈끈한 팀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파트너님들은 제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항상 네, 수호님 하며 잘 따라주었어요. 1박 세미나에 다녀오면 저희는 회의하기 바빴어요. 세미나 강의에서 들은 큰 팀들이 하는 교육이나 트레이닝, 또 성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팀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기 위해 회의하고 진행해보고 또 수정해서 진행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계속 뭐든 시도하니까 팀이 성장하고 더욱더 단단한 팀워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긍정적으로 따라와주는 파트너님들이 계셨기에 저희는 모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영주 리더님의 성장 계기는 꾸준함과 책임감이네요. 네, 다음으로 최선아 리더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의 급성장 계기라고 한다면요. 저는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첫 번째 가장 큰 목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산화를 통해서 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연봉만큼 권리소득을 만들어 놓고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었어요. 유산화 사업 초기 때부터 저는 공공의 낙에 사람들에게 나는 퇴사하고 유산화로 전업을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퇴사를 하고 유산화로 전업을 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자영업을 하고 있던 남편은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대기업의 연봉을 왜 포기하려고 하냐고, 부업으로 유산화를 지금처럼 같이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앞의 당장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복직을 하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지금처럼 열심히 후원해 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저는 지금이 나의 성장 타이밍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선포를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전국에서 RTS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수원 RTS에 참석을 해서 1년 내내 한 기수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고요. 매번 고개러 순위 1, 2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매일 고개러 점수를 체크를 하면서 꾸준히 유산화를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날 고개러에 올릴 내용이 없으면 전단지를 들고 동네 마트나 쇼핑몰 어디라도 들려서 유산화를 전달하고 퇴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든 저를 부르는 곳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갔고요. 많은 미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를 지켜본 남편도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들고 저를 인정해 주었고요. 저는 예정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난 후에도 RTS에 적극적으로 계속 꾸준히 참여하면서 성장 습관을 이어나갔고요. 최선을 다해서 유산화에 집중한 끝에 마침내 골드 디렉터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성장 습관 이어나가기. 너무 멋지시네요. 네, 네 번째 질문 나갑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바뀐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이한남 리더님, 어떤 삶으로 바뀌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중국에서 줌 미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남편 부서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누군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재원이 되면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고 집도 나오고 월급도 더 많이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자리지만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둬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유산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우리 아이 해외 유학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 다들 하실 텐데요. 덕분에 저는 그 꿈도 이미 이루었고요. 중국에서 한 라인을 만들며 글로벌 사업을 펼칠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코로나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현장 시스템이 줌 미팅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제는 모두 줌 미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저와 저의 가정에 올 텐데 그때마다 유산화가 주는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덕분에 늘 최상의 선택지를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중국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늘 인생의 최상의 선택지를 갖게 된 리더님, 네, 최고의 삶이네요. 네, 다음으로 최선아 리더님.
네, 유사나를 만나기 전후 가장 큰 한 가지의 변화가 있다면 시간의 자유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할 때에는 4년치의 근무 스케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시간을 남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새벽 근무를 하는 날은 새벽 3시 반에서 4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다음날 지각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했고요. 전날 저녁에 알람을 2-3개씩 맞춰놓고 잠을 청하면 깊이 잠을 자지도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음날 회사 정말 가기 싫다. 이대로 오늘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유사나를 만나고 나서는 내 사업을 위해서 스스로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왕복 8시간 운전을 하며 지방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내 의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는데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누가 시켜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선택해서 한다라는 것의 차이 때문이겠죠.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시간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삶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네, 최선아 리더님, 나의 시간은 내가 정한다. 주도적인 삶 너무 멋지세요. 우리 선아 리더님, 새쌍둥이 지금 옆에서 같이 줌 미팅 하고 있는데, 네, 박수 드립니다. 다음 우리 박가영 리더님 바뀐 삶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유사나를 만나고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키워주셔가지고 오냐오냐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다 시켜주셨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컸던 제가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IMF로 이렇게 집안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지각하고 학생 신분으로 커피숍 알바를 하고 대학교 때는 등록금 때문에 결국 자퇴를 해야 했어요. 그런 극과 극의 삶을 제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저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어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혼자서 잘해서, 혼자서 실적 내서, 혼자서 승진하고 싶었어요. 왜? 승진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 저 잘 되라고 해주는 그런 조언들이 칼날처럼 느껴져서 마음 안이 미움으로 가득했던 날도 있었고,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이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사나 일을 해보니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서는 전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시스템 속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제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릇은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또 다시 빚고 또 깨지고 다시 큰 그릇으로 빚고 또 깨지면 더 큰 그릇으로 빚고 이런 무한으로 반복되는 시간 속에 고통도 있었고 힘듦도 분명히 있었지만 늘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또 여전히 더 큰 그릇을 빚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을 감정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담아내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사나라는 사업을 시작했을 뿐인데요. 돈도 벌고 사람도 없고요.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아주 멋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신가요? 박가영 리더님의 그릇은 이미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이 된 것 같네요. 김경숙 리더님, 유사나를 만나고 바뀐 삶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 저는 아이와 남편만 바라보며 집이 지저분한 꼴을 못 보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많은 그런 가정주부였어요. 남편 출근하고 아이 유치원 가고 나면 엄마들과 만나서 브런치에 수다 떨고 저녁에 아이 재우고 나면 드라마를 보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였어.
그 생활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막연히 잘 살겠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아끼며 살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네,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워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느 아내처럼 또 여느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제가 유사나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남편 퇴근하기만 목 빼고 기다리던 저에게 제 일이 더 바빠졌고요. 또 병적으로 깔끔 떨던 제가 대충 치우고 살고요. 또 밤에 TV를 보던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형 인간에 나태하던 제가 아침형 인간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제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또 어릴 때도 꿈이 없었던 제가 너무 많은 꿈들이 생겼어요. 이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즐겁고 또 남편과 아이가 아닌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김경숙 리더님. 나를 더 돌아보고 멋진 엄마, 멋진 여성이 되어가고 계신 우리 김경숙 리더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한난 리더님. 네, 리더님들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매일 밤 0.1cm씩 키가 크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을 잘 채워 넣어주고 있으면 성장의 타이밍이 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1cm, 2cm씩 쑥쑥 크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성장 타이밍이 오면 한순간에 기류를 타고 쑥쑥 성장이 됩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세요. 첫째, 매일 유산화를 알릴 것. 둘째,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두 가지 기억 꼭 하시는 거예요. 최선아 리더님. 네, 내 인생이라는 배에서는 내가 선장이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배에 올라타서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해. 이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과연 그 배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까요? 설령 목적지에 잘 도달했다고 해도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의 기준은 무조건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삶.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두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주인공인 삶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가영 리더님. 네. 여러분, 유산화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후회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 반대했던 순간, 지인들이 전화 너머로 상처 줬던 말, 커피숍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들을 기억해 뒀다가 우리는 당당하게 성공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진짜 누가 후회하게 될까요? 나와 손잡지 않은 분들이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버텨냅시다. 화이팅! 네, 모두 다 함께 화이팅! 김경숙 리더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또 미래의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오늘이 3년 뒤, 5년 뒤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전 3년 뒤, 5년 뒤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뛰고 웃음이 절로 새어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저는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유산화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법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지금 시간이 아까우신가요? 유산화는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우리에게 가장 남아도는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하는 사업. 전 그 남아도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나중에 누구보다 귀하게 쓰려고 지금은 투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신가요? 전 제 아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더 두렵고요. 무능력해 보이는 아내가 더 두렵고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딸이 되는 게 더 두려워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을 알차게 투자하는 삶. 김경숙 리더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리더님. 네, 여러분 지금 손 이렇게 펴서 손바닥 한번 보시겠어요? 네, 손바닥 안에 열쇠 하나 보이시죠? 이 시간 여러분은 손 안에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사나라는 열쇠가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성공의 문 앞에서 열쇠만 치고 망설이고 있을지, 그 열쇠로 성공의 문을 열고 들어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유사나를 믿고, 그로잉 그룹을 믿고 바로 행동하세요. 저도 그 열쇠 벌써 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밤이에요. 네, 여기까지 끊임없는 전진으로 5분의 리더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사회자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